2023년 10월 27일 오전에 회색 테슬라가 청춘 핫도그 매장을 박살내며 돌진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중태에 빠져 생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틀 뒤 할로윈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파티 복장으로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시즈 노폴트 제도,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도 민사 책임도 없었습니다. 보험료만 조금 오를 뿐으로 할로윈 파티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언론에서 사라진 사건이지만 피해자 여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비시즈 노폴트 제도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이며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의 소피아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0월 27일 날 리치몬드에서 청춘 핫도그 차량 돌진 사고의 피해자인 디나라고 합니다. 디나님이 사고 전에 삶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캐나다 비시즈에는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사고 전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캐나다에 처음 온 거는 2009년도였고 토론토를 왔는데 그냥 잠깐 온다는 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올해 또 이제 스테이를 막 했다가 2016년도에 밴쿠버로 이주를 해서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게 그냥 좋아서 또 청춘 핫도그는 젊은 애들이 일을 하니까 얘기할 때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아는 사장님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핫도그 만드는 거 이제 배우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 핫도그에서 이제 몇 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2023년 10월 27일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 디나님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사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떻게 많은 삶이 바뀌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날 출근을 하려고 가게를 갔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원래는 옷 갈아입고 그 요리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머리카락 묶을 고무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갑을 뒀는데 나 샤퍼스 가서 고무줄 좀 사올게. 지갑을 딱 잡는 순간 제 몸이 뒤로 빵 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처음 사고 났을 때 위에서 스프링쿨러도 돌고 근데 저는 또 그걸 또 돌아가는 순간 내 등 뒤에 180도가 넘는 기름통이 2개가 있는데 그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기름통은 저쪽이 아니라 제 반대쪽으로 다 넘쳤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차가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바로 옆에가 다 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동영상만 찍기 바쁘지 저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차가 제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고 있는데 다리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다리가 전혀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가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다쳤는지 아무래도 차를 박았으니까 이마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나를 계속 무슨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듯이 사진만 찍고 있지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어. 걔 좀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 내가 이렇게 죽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쯤에 911이 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앞에 스테인리스 이런 냉장고도 저한테 배에 깔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행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송곳같이 잘린 나무가 제 배 앞까지 있었어요. 조금만
단 3cm만 더 갔어도 저는 장기 파열이 됐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11이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벌써 제가 중환자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리는 봤는데 전 다리가 잘린 줄 알고 일어나자마자 다리를 봤는데 다리는 있는데 다리를 막 이렇게 쇠로 이렇게 다 묶어놨더라고요. 이미 수술은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며칠이 흘렀냐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2박 3일, 그러니까 이틀 3일이 흐른 거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코마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몰핀 주사 맞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깬 거예요. 깼는데 진짜 저는 캐나다에서 그런 병원도 처음 가봤지만 완전 제 삶은 그때 이후로 완전히 무슨 드라마 영화처럼 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게 사고에 대한 것만 알려고 하지 누구 하나 저를 이렇게 많이 아프냐 해주는 것보다 나 동영상 봤어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사실은 사람들을 다 끊었어요.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기 의료 시스템도 제가 잘 모르는데 영어도 안 되는데 그거를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MSP도 이게 제가 워킹 퍼밋이 있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때 신청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일어나자마자 이것도 그 일도 해결해야 되고 정말 복잡한 거예요. 아,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구나. 차라리 가해자는 너무 그때가 10월 27일이니까 이제 그 할로윈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할로윈 파티를 간 그런 분장을 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 사람을 그 중국 여자를 용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뭐 사과를 하거나 저를 뭐 이렇게 보거나 병문안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 보니까 걔는 막 여행 다니고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에 그리고 나중에 RCBC에 대한 이런 혜택 이런 것도 보니까 너무 피해자가 억울한 이런 시스템이고 제가 느낀 게 밴쿠버에서는 차라리 피해자가 될 바에는 가해자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저는 아직도 RCBC에 대한 불신이 정말 많아요. 저도 사실은 네네. 2023년도에 네네. 그 사건을 이제 기사로 접했어요, 처음에. 네네. 그래서 그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핫도그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 사실은 저는 그때 기름이 혹시 그분한테 덮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제일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게 내 등 뒤에 기름이 있었는데 나 이렇게 화상 입으면 이 나이에 그래도 여자가 화상 입으면 얼마나 흉측해. 근데 이상하게 그 나인 워먼도 놀란 게 네. 기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제 몸을 반대로 다 켰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차는 정면에서 왔는데. 네. 정말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말할 정도인데 처음에는 제가 병원 뉴스를 보니까 뭐 거의 살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하게 좀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희 매니저가 가게로 왔는데 방금 이 여자는 하얀 천에 실려서 갔는데 움직이질 않아. 아마 죽은 것 같아. 길 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그때 청취자도 매니저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정신을 잃은 상태니까 상황을 몰랐는데 처음에는 제가 가망이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도 안 시켜주려고 그랬대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술을 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가족이 다 한국에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의 뭐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때 또 영사관에서도 저를 찾으러 막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미 여기서 제가 아는 분이 막 빌었대. 자기가 잘못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다리가 꼈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이제 평생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되겠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 살아보려고 누구 하나 와서 나 좀 도와줘
안도의 했는데 어떤 응답이라도 해줬으면 네, 기다릴 수 있었을 아무것도 안 텐데. 오고 저는 너무 아팠고 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아,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이제 뭐 꿈꾼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아, 나 죽었구나 아까 그 사고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다 깼는데 그리고 사실은 10월 27일 사고 난 날이었고 사실은 제가 10월 31일 날 한국 가는 비행기를 다 끊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럼 한국 가기 바로 며칠 전에. 그날. 내가 왜 그날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가게는 제가 원래 일하는 가게도 아니고 다른 분이랑 이제 한국 요즘 K푸드 유행을 하니까 이런 레스토랑 한번 차려보려고 그걸 제가 배우시려고. 배우러 갔거든요. 그리고 사고 낸 사람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캐셔 중국 여자였는데 내가 삼촌차를 몰고 와서 걔가 N 드라이버? N으로 된 드라이버인데 그걸 갖고 와서 그렇게 가게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아직까지 운전이 미숙하니까 걔는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사고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아서 제가 그 밑에 깔린 거죠. 그러면서 얼굴도 찢어지고 콧대도 부러져서 지금 사실은 코가 휘어서 안에 숨을 한쪽으로는 잘 못 쉬어요. ICBC에서는 성형에 관한 거는 보상을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거 16,000불 정도 견적이 나온다 했는데도 성형에 대한 건 해줄 수가 없대요. 저는 성형이 아니라 숨을 못 쉬는 건데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네네. 있는 하나의 네, 그래서 사고인데도. 네, 저는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이쪽으로 숨을 못 쉬니까 자다가 숨을 못 쉬어서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사실 이 뒤에 블라인드를 제가 못 켜는 게 앞에 공사하거나 아니 차 소리가 나면은 제가 좀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자동차 예, 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밖을 못하고 사실은 이것도 왜 여기를 가려놨냐면은 여기가 나가면 발코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내 몸을 좀 약간 혼자서 내가 잘못됐다 생각해 우울해져서 밖에 나갈까 봐. 나쁜 생각을 네, 할까 네. 봐.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걸 막아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밖에 안 나가고 밖에 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있었죠. 그 사람들 전화도 전혀 안 받고 다들 이것만 내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 가져 있지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왜 보상을 안 해주냐. 그렇죠. 그런 것만 관심 있고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인연을 다 끊었죠, 그냥.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친 네네. 그리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병원 문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서 캐나다 하면 좋은 나라, 날씨죠. 근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게 무료 의료 시스템 때문에 좋잖아. 돈 한 푼 안 내고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무료 의료 시스템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다 갇혀 있어서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병을 키우게 만드는 사례.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꼭 있거든요. 경미한 사고도 마찬가지고 중증 환자분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 지켜지진 않고 있어요. 맞아요. 최악의 사례로는 내가 아파서 어떤 이머전시로 사고를 당해서 내추럴이 왔던 어떤 그 교통사로 갔는데 내가 절실히 필요한 어떤 과에 수술이 필요했을 경우에 스페셜 닥터가 없다면 서전 수술을 할 수 있는 스페셜 닥터가 없다면 나는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그게 현재인 캐나다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죠.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깼을 때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깨자마자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알고 보니 그 병실이 트라우마 유닛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환자 다 문을 열어놔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해놓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 저도 제가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휠체어 탄 사람이 와가지고 뭐 진짜 이건 제가 꿈을 꾸는가? 이거 진짜 현실인가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MSP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치료도 못 받으니까 아마 내일 당장 쫓겨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의료진도 아닌 일반 사람이. 그게 그 병원에서 약간 원무과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희망을 주는 처음에는 병원 측에서 자기를 보내서 상담하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봤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봤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러더라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며칠 안으로 당신은 집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앞이 너무 깜깜하죠. 지금 MSP도 이제 그 사회복지사랑 같이 해서 만들고 했는데 이거는 제 사고도 사고지만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정말 그냥 차라리 내가 다 포기하고 한국을 갈까? 한국은 더 빨리 치료되고 되지만 여기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좀 너무 정말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차라리 진짜 중환자실에서 덜 깨어났나? 그러면서 내가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때렸어요. 이게 꿈이면 엄청난 트라우마와 네네. 스트레스 그래서 때문에. 또 저희 옆에 이제 시큐리티가 붙더라고요. 아무튼 그 병원에 있다가 이제 저희 집과 가까운 그 버나비 하스피럴로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1인실을 갔는데 이게 복도 끝으로 꺾이면은 거기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가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여기 왜 있어? 여기 오라니까 왔죠. 그랬더니 여기 노인병동이야. 노인병동에 당신이 여기 왜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려도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 치매에 다 있으신 락을 걸어놨어요. 그 층 전체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1인실에서도 제가 한번 막 갑자기 막 울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또 시큐리티를 보내줘서 저를 계속 문 열고 24시간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노인병실이다 보니까 이 옆방에 할아버지 관짝으로 나가는 거 보이고 어떤 할머니가 밤만 되면 인형 들고 막 정신없게 자기 베이비 봤냐고 이렇게 다니고 막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많으니까. 디나님하고 맞지 않은 질병에 있는 병동에 디나님을. 예. 그러니까 버나비 하스피럴 그때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거를 알아봤더니 완전히 시스템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병실이 있으면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네. 자기한테 딱 맞는 그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맞는 의료진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 노인병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거나 네네네. 마찬가지네요. 어차피 수술을 했다면 수술 경과에 따라서 계속 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이 병원을. ICBC에서는 뭐 누가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는 제 몸을 누가 체크업하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지도 않고 저만 그냥 병원에 있는데 음식도 안 맞아서 전 제 돈으로 다 밥을 우버로 사서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희망이 없는데 옆에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죽어나가는 거 보면은 사람이 갑자기 멘붕이 와요. 내가 이거 살려고 지금 병원 왔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너무 이 병원에 있었던 한 달 반이 저한테는 진짜 무슨 영화 지나가듯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돼. 근데 저는 제가 겪었거든요, 그거를. 정말 믿을 수 없는. 네,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사고가 나서 한번 그거를 이제 피해를 당해봐야지 그걸 아는 건데, 그때부터, BC주는, 이 의료 시스템이 정말 최악이구나. 그리고 그 집에 퇴원해서도 제가 무슨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걸하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ICBC 담당자 처음에 했던 그 한국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로요? 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다 끊어버릴 수 있다. 지금 우리 디나님 같은 사례는 네.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네. 완전 중상에 해당하는 맞아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경미한 사고 환자분들조차도 오랫동안 예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1년, 2년은 아니어도 1년 정도는 치료를 맞아요. 꾸준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디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셨다가 이제 막 퇴원을 해서 직접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언급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여기 오면은,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집안 동선을 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거, 이걸 다 와가지고 사실은 이걸 다 체크를 해야 돼요. ICBC에서. 네, 워낙 ICBC에서는 네. 중상을 입으셨거나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아큐페이션 테라피스트라고 해서 OT분이 오세요. 예, OT분이 오시면은 오셨던데, 체크업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나 다 체크업을 하고 계시는데 디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OT분은 저한테 와서 이제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써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올 때 보면은 무슨 또 서비스가 있는데 ICBC에서 이 집에 와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만약에 걸을 수 없는 동선이 말고 옮기고 해주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이거 다 그냥 제 지인들이 다 옮겨준 거였어요. 원래는 ICBC에서 하나하나 체크업 해가지고 네.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를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집에 퇴원하자마자 제가 그래도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주는 게 빵에 치즈 들어있는 그걸 샌드위치 그거 3개를 주면서 너 이틀 동안 이거 먹고 버텨 이러는 거예요. 이틀을 버티래요? 네, 그때가 주말 무슨 주말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집에 일할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외국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외국분은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맞으니까 그러면 너가 아는 사람 한국 사람으로 해라. 대신 페이가 낮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두 달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또 3개월 지나니까 그거를 계속 깎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거를 국어를 해야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사고가 크다 보니까 저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정신과 상담을 정말 받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면 자살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수술 후 이제 퇴원하신 네네네. 후에 퇴원하신 후인데도 네. 카운셀러 안 했어. 서비스를 전혀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네, 그거를 저는 사고 나고 1년 4개월인가? 그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ICBC 담당자에게 안내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계속 제가 그걸 받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면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한국 사람을 해줬는데 한국 사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조금 악하게로. 근데 정말 나중에는 내가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저 그냥 살고 싶으니까 제발 정신과 상담 받고 싶다고 했더니 계속 자기가 말을 딴 말 돌렸다가 이런 말 하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있다 2023년 3월인가 12월인가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카운셀링 처음 받은 거예요. 이미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훨씬 지난 그 기간이었고 저는 그 사이 동안 진짜 거의 집 밖을 아예 못 나갔어요. 머리도 한 번도 못 자르고 머리도 막 진짜 덥스루가 있었고 저희 강아지만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저희 강아지한테도 미안한 게 산책도 못 시켜줬어요.